예,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성 그룹은 기술 중심으로 하는데 약간의 태물력에서 틈틈이 관련된 내용도 주변 관련된 내용도 조금 하는데요. 어제 저녁에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정리하면서 오늘 같이 소개하면 좋겠다고 해서 준비했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센트라라고 나름 유명한 코인이고 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주목받고 평가도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거 사기다 라고 하는 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기사도 나고 관련해서 국내 블로그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일단 약간 그 개요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어젯밤에 그 네이버 가서 검색한 거예요. 센트라 검색을 했더니 국내 기사 딱 한 개 났습니다. 어제 저녁이라서 그렇죠. 아시아 경제 훌륭한 매체입니다. 혼자서 딱 썼어요. 오늘 아침에 되니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나 블로그는 난리 났습니다. 센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 높은데 아직 일반적인 매체에서는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반응도 느리고 분석도 상당히 좀 약한 편이죠. 내용 아시아 경제에서 어제 저녁에 혼자서 센트라 코인 창업자 기소했다. 3,200만 불 규모 해먹은 사기다. 그리고 밑에도 쭉 더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그 기존에 관련된 것들을 사이트들을 다 가보고서 일정을 정리해 보니까 이거는 길지 않아요. 작년 8월에 ICU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해가지고 9월까지 마감해서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고 3,200만 불 잘 땡겨서 320억 받고 했습니다. 9월에 했는데 벌써 11월에 미국 증권가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같은 데죠. 거기서 이거 좀 이상하다. 뭐 약간 뭐 투고가 있었나 보죠. 수서들이 내사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센트라에서. 동시에 딱 보니까는 그 비트코인 토크 들어가 봤더니 한 11월에 이미 내사한다 그러니까 11월에 이미 로펌들이 고소하실 분 쫙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되니까 로펌들이 바로 소송 들어갔죠. 그리고 SEC에서는 날짜가 다 2018년께 되는 거죠? 2017년, 17년, 이거 여기서부터 18년인데 제가 못 짜냈습니다. 12월까지 소송하고 있다가 이제 18년 2월 9일 가서 거기서 조용히 조사하던 걸 이제 공식 조사로 바뀌고 홍보하고 당신들 조사한다. 그리고 그 대표자들 소환한다. 거의 뭐 부인장 같은 건 안 하고 이거 뭐 안 나오면 그냥 끌고 오는 겁니다. 3월 30일 며칠 전이죠. 이제 나왔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센트라 코인 회사의 잔고 빵원, 직원 전원해고 상태다. 그래서 기사에는 살짝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회사가 이미 돈이 다 떨어졌고 조직은 무너졌고의 분위기인데 그거 아닙니다. 2월달에 조사 들어가니까 이놈들이 돈 싹 빼돌려가지고 어디로 들고 나는 거고요. 직원들 다 자르고 도망갈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죠. 4월 1일 창업자 2명 그냥 바로 재표영장 떨어졌고 그 중에 한 놈은 도망가다 비행장에서 잡혀왔어요. 끌려왔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그 센트럴을 제일 많이 다루는 데가 그 바이낸스라는 거였어요.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상장 페이지 예고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절차가 예고하면 바로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72시간 주겠다. 조사하고서 자른다. 거의 뭐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로 진행 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게 전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ICU 사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실제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냐 이렇습니다. 제가 주의했던 거는 뭐 사기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런 거였어요. 제가 주의하게 봤던 건 일정은 대충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이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벌써 11월에 고소 들어가고 소송하고 2월 달에 조사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사이트들을 위해서 센트라 코인 정보 좋아요. 기술 좋아요. 무조건 보유 뭐 2월 달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11월에 조사 들어가고 뭐 사기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 이렇습니다. 얘네들 누굴까요? 코인을 갖고 있거나 바람잡이거나 그냥 뭐 우리나라 투자자들 그냥 동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고소하고 돈 들고 날리고 있는데
국내에서 뭐 이렇게 2월까지 이렇게 떠들고 있었어요. 이게 아까 말한 그 비트코인 소위 11월에 모이고 이거 미국에 있는 로펌입니다. 이 내용은 이거세요. 센트라로 뭔가 문제 있으신 분 여기다 이메일만 넣으세요. 우리하고 계약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상담해 드립니다. 뭐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고소 들어가겠죠. 모집하는 거 이게 11월 달입니다. 우리 2월 달까지 좋습니다. 보유하라고 막 그 블로그들이 떠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 아시아경제가 하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조세일보 훌륭한 기사입니다. 다른 데 없는 이런 내용이 기사 안에 있어요. 조세일보 오늘자 기사인데 그래서 고소해서 하여튼 법원에다가 고발했고 창업자들 이제 그 비행장에서 끌려왔고 뭐냐 증권법상의 부정방지 및 뭐 등록조항 위반했다. 그래서 고소했다 법원에. 그래서 얘네들한테 어떤 죄를 갖다 물릴 거냐. 얘네들이 개입한 뭐 ICO하고 유가지금 발행한 행위 앞으로 영구 금지 시키겠다. 이런 정도의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사기로 하는 거 아까 320억 들고 날른 거 다 물어내라. 이자까지 물어내라. 네, 그리고 벌금은 벌금대로 또 하겠다. 물론 감옥도 가야죠. 이 정도로 강하게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ICO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 안 하고 다 돈을 빼돌려서 쓴 것만 죄냐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건 ICO 아니라 딴 걸 해도 돈 투자한다고 그랬다가 돈 빼주고 횡령하고 하면 범죄죠. 경제 범죄죠. 근데 사실 여기를 잘 읽어보면 그거 외에도 ICO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진행한 거에 대한 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만 뭐 이렇게 훔쳐갔다고 지금 감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중요한 사례가 되는 사건이라고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냥 단순히 사기당하면 안 되지, 결국 알려면 안 되지라고 정도로 걱정할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더 심각한 사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우리도 뭐 ICO를 하든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든 코인 프로젝트를 하든 여기 다들 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 좀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블록체인들의 프로젝트는 아까 말한 여기서 그냥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합법적인 문제가 안 되고 저렇게 부인장을 나와서 불러와서 당당하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거는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들의 구성 요소로 꼽아보는 겁니다. 그냥 오픈소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유는 우리 이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이 현재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현재 상황에서 평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실제 개발할 건데 지금 뭐 잘했니 못했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할 수 있는 게 GitHub를 중심으로 소스를 갖다가 현재 단계까지 된 거라도 공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과 평가를 받고 거꾸로 그게 계속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중요한 평가 요소다. 그리고 이게 뭐 한두 명이 회사의 개발진이 붙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다수 회원에 의해서 참여가 계속돼야 이게 지속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두 명이 하면 그 한두 명이 안 하면 이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위험 요소들을 좀 제거해 줘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가 그래서 코인 발행이라는 거가 중앙에서 국가가 하던 일들을 대항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가치를 제시하지 않고는 누구나 의심하죠. 뭐가 또 발행해서 너가 먹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람 마음에 다 욕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에 의한 신뢰 시스템을 제시해야지 저희 믿고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누구도 평가할 수가 없죠. 실제로 그럴 때는 사람도 있고 아까 사기처럼 원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술에 의한 시스템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운영 방식도 분권적으로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공정한 룰에 의한 운영 구조를 보여줘야 된다.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방식이 우리는 커뮤니티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장기간 아까 모든 프로젝트의 장기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확보해 구축해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막 모여서 하는 것도 그런 과정 중에 일부인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그냥 열심히 기부하시고 기여하시고 아이 뭐 공짜로 도와주시니까 좋네가 아니라 기술에 대한 기여의 정도
아주 보급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정한 보상 체계를 시스템 갖춰야 되고 이 바운티 플랜을 보유를 해서 코인을 발행하면 뭐 하여튼 뭐 노드에도 지급되고 그렇죠. 뭐 채굴도 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자체적으로도 이걸 갖다가 확보해서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무한정 뭐 무료로 기부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게 현재 블록체인의 어떤 프로젝트의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뭐 디테일한 것들은 계속 나오겠지만 우선 큰 3대 방식을 한번 저희 실행해봤고요.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기술적인 거 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시면서 생각이 있을 때 내 아이디어 이런 게 있는데 나는 몇몇 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것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잘 하여튼 문제가 없는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 있는 뭐 좀 생각을 했는데 알건드로 우리가 욕심부렸나 약간 조정을 해서 공익적인 형태가 되도록 하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니까요. 같이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뒤에 내용 되게 짧죠. 앞에 부분은 어젯밤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텐트라가 그 법인이 어디 있는 회사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이게 그 제가 뉴욕에서 한 거 보면은 이게 뉴욕 남부에 법원이거든요. 미국에 있나 보네요. 예. 그러면은 미국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미국 SC가 조선한 거네요. 우선은 그렇죠. 저는 한국 법인. 되게 좀 헷갈리는 게 만약에 뭐 법인이 싱가포르나 스위스나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SC가 그 제재가 그쪽까지 갈 수 있냐 없냐가 사실 되게 상당히 애매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뭐 제가 뭐 불가는 아니죠.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으로 보면 저희는 뭐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뭐 미국 거 금융감독위가 뭐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단지 뭐 잘 알면 모르겠지만 약간 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미국 SEC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 기사만 보고. 아, 미국 SC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이 세요. 그러니까 SC에 걸리면 내 인생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미국에서는 당연히 미국 법을 지켜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가지죠. 미국의 법인이거나 네. 법인이 미국에 있거나 다른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미국에 연결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 사람이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원어브 프로그램. 조건 중에 하나죠. 이게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정도 강력한 발언권을 가진 거는 미국이 워낙 강력한 나라라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러면 눈하나 깜짝하겠습니까 누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약에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거 한국 법에서 약간 저촉될 수 있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 참여했기 때문에 약간 간접적으로 약간 그런 얘기 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아니, 맞는 말이 제가 보기엔 법에서는 그냥 법리로 보면 맞을 거는 같은데 근데 실효성에서는 뭐 한국 뭐 힘든 나라. 한국에서 뭐 항의하는 거 많잖아요. 아무도 대답 안 해주죠.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들이.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항의를 하면 대답 안 하고는 못 살아요. 그 나라 정부부터 시작해서 상무성 나와서 다 괴롭히고 뭐 난리 납니다. 약간 충격적인 게 예전에 그 동영상 한국에서 뭐 미니스톱인가 가맹점에서 센트럴 카드를 결제해가지고 영수증까지 나와가지고 얘네가 아 정말 쟤네 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저 기사 보고 되게 충격 먹었거든요. 맞습니다. 동영상도 뭐 실제 결제한 거 뭐 네. 많이 올라와 있다고 예, 딱 그동안 보고가 그래서 됐는데 얘네들이 상당히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했는데 저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많이 그게 카드에서 강조한 게 기사에서도 비자 마스터랑 제휴했다. 그냥 뭐 근처도 안 가고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이게 그게 되나요? 백서 보통 그런 뭐 비자나 마스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업 플랜을 백서에다 기술하는데 이게 보통 이제 백서대로 지키는 데도 있겠지만 백서대로 지키지 않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아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나 그거는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참작 가능성이 있죠. 참작하는 거.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이제 실질적으로 따지는데 거기서 표현의 문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마치 되는 것처럼 주장했냐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도해볼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그거겠네. 아예
하고 있는데 늦어진 거냐 아예 안 한 거냐 볼 수 있겠네요. 그것도 하죠. 맞는 얘기. 그거는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 것마다 아마 다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쫙 보면은 이렇게 나는 내가 이게 스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네. 내가 다 갖고 싶고 뭐 이렇게 짜죠 보통은 이런 걸 할 때. 근데 이게 쟤네들이 선수들이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게 쓱 드러나죠. 그럼 걔네를 중점적으로 내사를 하는 거죠. 얘네 말고도 몇 가지가 더 내사를 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스트럭처라고 그러잖아요. 그 구조가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에 SEC가 보기에 문제성이 있는 거. 그 저기 뭐 테넥스도 그렇고 모나코도 그렇고 영향이 좀 약간 간접적으로 여파 있겠네 하면은 투자자들이 그렇죠. 사실은 뭐 비트코인 어제 전체적인 시세가 좀 주춤했죠.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 뉴스니까. 어차피 뭐 다들 저 얘기만 해 그냥. 저게 우리나라 사람도 되게 많이 봤어요. 국내에서 아까 보면 그렇게 열심히 펌프질 한 거 그거 해서 샀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 많이. 그러니까는 뭐 기사 하나 딱 났는데 블로그도 난리 났었어요 어젯밤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한국 기사를 보지 말고 영문 기사를 봐야 얘기인데 괜찮네. 되게 충격적이네. 그리고 뭐 어차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계통은 뭐 글로벌 아닌 게 없어요. 뭐 자기 동네에서 뭐 하려고 뭐 블록체인 개발하는. 만약 저런 일이 있었으면은 기사가 아예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저런 기사가 나오니까 되게 좀 이거 배반적인 어떤 그런 기사들이죠. 어떻게 보면 아예 없거나 아예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기사를 보면은 관심 가지거든요. 사고 싶고 이런.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아까 그 변호사 로펌들의 발빠른 움직임처럼 여기는 뭐 사고가 나니까 바로 뭐 이런 거 그냥 한국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실리콘밸리에는 블록체인 하는 쪽에서 뭐 법적으로 사전에 상담해 드린다 하는 경험도 많이 하고 있다. 웹사이트 가보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저런 거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뭐라고 하냐 코인의 브로커라고 생각하는 뭐 개발해 드립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 뭐 아무 위험 없어요. 아니 직접 하시라니까요. 직접 하시면은 기술도 있고 뭐 아이디어도 있고 하는데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실까요? 남들 보고만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그냥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은데 서양 애들은 뭐 저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전체 모으는 돈의 많은 부분을 소송비로 빼내요. 이 소송 부분을 자기네가 먹냐 그것도 아니고요. 영국의 보험을 들어요. 영국의 보험을 얼마짜리를 드는 거냐에 따라서 얘네하고 SEC가 얘네한테 소송을 걸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해요. 왜냐? 그러니까 얘네랑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얘네가 보험을 든 비용보다 자기네가 더 많아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구조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보통 백서 보면은 뭐 이렇게 사용 분배 계획 있잖아요. 뭐 개발비도 있고 뭐 프로모션비도 있고 뭐 하는데 국내에는 없는데 해외에 꼭 보이는 게 법률. 이 부분이 있는 게 꼭 보이고 이게 한국 사람 머리에는 잘 안 보이지만 외국 거 보면 거의 다 보여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냐. 아무튼 이거는 법적으로 좀 논쟁은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사고 잘못된 거래를 일으키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 싶어. 근데 그냥 만나가지고 A라는 사람하고 B 사람이 갔는데 만나가지고 그냥 우리 거래하자. 내가 돈 줄게. 넌 나한테 센트럴 코인 줘. 이런 거래 가능하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했어. 저 우리 동네 앞 동네에서 만나서 하자. 거래했어. 근데 얘가 원래는 미국 법에서는 아니 얘 정보를 네가 알아야지. 너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KYC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법적인 입장이 있어요. 실명 거래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럼 네가 얘랑 거래했으니까 얘 거의 정보를 우리한테 정부에다 제출을 해야지. 저는 그냥 괜찮은 줄 알고 몰랐는데요. 그래? 그럼 깜빡 가. 그래서 사례들을 이런 구조 조사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본 게 미국에서 진짜 거래소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개인이 그 거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사고 팔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고 P2P로 하고 그렇죠. 하는데 그분 구속됐어요. 그래서 전 해외 뉴스까지 국내까지 이제 뉴스가 온 거죠. 걔 크게도 안 했어. 주고 받았어 그냥. 그래 뭐 그래 했다고. 그런데 자금 세탁 방지법에 대한 신분 확인을 너가 안 했다. 그래서 벌금 수준이 아니라 구속됐어요.
그 생각외로 아니, 법이 사실 이쪽에 보면 투자를 하든 ICO를 하든 블록체인 코인 개발을 하든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를 이용한다는 것도 좀 우리나라랑 미국 애들의 거래소의 견해는 틀린데 미국에서의 IQ 옵션 리뷰하는데 이런 데를 보면 내가 런던보다 큰 돈을 뺄 수가 없어요. 거래해가지고 늘어나는 건 비트코인이야. 내가 성공한다고 해도 잃으면 원래 거 다 잃어. 근데 늘어나는 거는 비트코인이야. 근데 뺄 수가 없어. 외국 사이트 거래하면 이게 미국에서의 합법적인 거래의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쟤네 입장에서 너 돈 벌려고 한 건데 뭐 우리도 그냥 SEC의 증권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결정한다라는 거고 이런 거를 벗어나려고 유틸리티나 뭐 공익이나 이런 거를 집어넣는 거죠. 우리의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끝내줘요. 얘기하셔야지. 우리는 이 정도까지. 끝난 다음에 또 하시죠.